이번 시간은 바탕질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탕질이라는 글자가 어느 때 사용되는지 먼저 살펴보면, 자, 질량, 질문, 질의, 성질, 품질, 인질,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딱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자, 그만큼 중요한 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탕질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떠한 중심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뜻들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의 속성은 바로 회의입니다. 그래서 회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떠한 글자들이 결합이 됐냐면, 자, 요 아래를 보세요. 이런 모양의 부수 글자가 하나 보이시죠? 자, 요 부수 글자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결합에 의해서, 위아래가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윗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이렇게 위아래가 결합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 윗부분은 이게 뭐냐? 이것은 모탕은이라는 글자예요. 모탕은. 자, 여러분들은 모탕이 뭔지 모르시겠죠?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모탕이 뭔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탕이 뭐냐면, 제가 선호하는 검색 사이트에서 모탕이라는 검색 키워드를 가지고 이미지 검색을 해봤더니 이런 그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모탕이에요. 모탕이 뭐냐면, 이 장작이 나무 위에 있지 않습니까? 장작을 펼 때 어떠한 나무 위에다 놓고 이렇게 펴게 되는데, 그 밑에 깔리는 이 부분이 바로, 요게 바로 모탕이라는 거예요. 모탕.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가 모탕은이라는 글자인데, 이 글자를 보면 똑같은 글자가 나란히 서 있죠. 자, 저 글자가 뭐냐면,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던 도끼근이라는 글자입니다. 도끼근. 도끼를 나타내는 글자죠. 그리고 또 도끼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도끼고, 두 번째 도끼는 그게 뭐냐면, 그 도끼질이라는 거예요. 도끼질. 도끼로 도끼질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끼로 도끼질을 할 때 쓰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다? 바로 모탕이라는 거예요. 모탕. 그래서 이 모탕은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아랫부분은 이게 뭐냐? 아랫부분은 우리가 부수 시간에 공부했었던 조개패라는 글자죠. 조개패. 이 조개패라는 글자는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이 글자가 단독으로 쓰일 때는 조개의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대부분 결합 글자에 사용될 때에는 돈의 의미로 결합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돈의 의미로 결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바탕질이라는 글자는 모탕과 돈이 결합해서 만들어낸 글자입니다. 모탕과 돈이 결합해서 바탕이다. 좀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은, 바탕질, 이 바탕질이라는 것은 모탕은 더하기 조개패이다. 자, 모탕이 도끼로 장작을 펼 때 밑바탕이 되듯이 돈은 사람의 경제 생활의 바탕이란 뜻이다. 자, 그런 겁니다. 도끼질에서의 바탕은 모탕이고, 경제 생활의 바탕은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돈. 자, 그래서 바탕이란 뜻을 가지게 된 것이고, 두 번째 뜻은 뭐냐? 말이나 글, 행동의 바탕인 중심 의미를 묻다는 뜻.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사람의 생각은 말이나 글로 표현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이라는 게 바로 중심 의미라는 겁니다. 중심 의미. 즉, 바탕이라는 거죠. 바탕. 그래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중심 의미를 가지고 그러한 말이나 글을 썼는지, 또는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본다. 그래서 질문하다 할 때에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에는 재미있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당. 또는 볼모라는 뜻이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자, 보시면 재물을 바탕으로 돈을 빌리기 위해 저당 잡히다는 뜻이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떠한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바탕으로, 즉 여기서 보시면 이 재물을 바탕으로 돈을 빌릴 때 줘야 되는 게 바로 저당이라는 거예요. 저당. 자, 굉장히 재밌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당에 관련돼서 일본에 가시면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수가 있는데, 일본의 번화가 같은 데를 걸어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제가 찾아본 그 사진들인데, 자, 보세요. 상점에 질이라는 한자가 이렇게 딱 써 있죠. 이게 어떤 가게냐면 바로 전당포입니다. 전당포.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가방 같은 게 쭉 보이죠. 이게 뭐냐면 가방을 저당 잡힌 다음에 돈을 빌려가진 거, 누군가가 돈을 빌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 가방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데 가시면 이런 가게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실 텐데, 일본에 가게 되면, 자, 그럴 때마다 이 바탕질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되겠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도끼질을 할 일도 없죠.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중심 의미를 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또는 일본 같은 데 여행을 하시면서 전당포를 구경하실 때마다 이 바탕질이라는 글자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바탕질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일본어 한자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어 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바탕질이라는 글자가 일본에서는 어떠한 음으로 음독이 되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훈독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독입니다. 자, 음독을 우리가 이해할 때 먼저 한자의 음부터 시작했죠. 똑같습니다. 자, 이 한자의 음을 보면은 바로 바탕질, 질이라는 게 음이죠. 그래서 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눠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지읒과 이와 리을이 되죠. 그래서 지읒이 그러면 어떠한 가나로, 어떠한 발음으로 일본어로 변했나 살펴보면 바로 이겁니다. 시라는 음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에서의 초성, 시옷, 지읒, 치읒은 사향에 있는 어느 한 발음으로 전부 다 변환이 됩니다. 굉장히 재밌죠? 그리고 중성인 이는 어떻게 되냐? 그대로 이로 발음합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위, 외, 의, 이 여기 써놨죠? 이 네 개의 음은 전부 다 이로 발음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종성으로 쓰였던 리을은 일본어에서는 쯔나 찌로 발음돼요. 자, 그래서 이 바탕질이라는 음독도 어떻게 일본에서 음독이 되냐? 음은 자, 시쯔 또는 시찌로 발음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시찌 또는 찌로 발음됐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음의 공식, 한자음이 일본어 음독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이 공식을 알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일본어 한자를 정복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음독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훈독입니다. 자, 훈독은 우리 한자에서의 뜻에 해당하는 것인데, 자, 첫 번째 훈은 타다스라는 거죠. 여기 써있죠. 타다스, 여기. 자, 타다스가 있죠. 이 타다스는 어떤 뜻이냐? 질문하다의 뜻이에요. 질문하다. 자, 여러분, 타다스란 일본어는 질문하다입니다. 그럼 그 질문하다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나 살펴보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따지다부터 출발이 돼요. 따지다는 게 바로 따져 묻다입니다. 따져 묻다. 그 따지다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 어떻게 됐냐? 따져서가 됐고, 따져서가 다다서가 됐고, 다다서가 다다수가 돼서 바로 타다스가 된 겁니다. 타다스. 굉장히 재밌죠? 두 번째 훈독입니다. 두 번째 훈독은 타찌라는 거예요. 타찌는 뭐냐?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성질 또는 체질이라는 뜻을 가진 일본말로 타찌는 체질 또는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바로 요겁니다. 틀. 자,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틀이라고 하죠. 그 틀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틀에서. 자, 그래서 틀이 어떻게 됐냐? 트지가 되고 트지가 타지가 된 겁니다. 타지가 타찌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화한 것들을 여러분 참조하시면 참 좋겠고, 마지막 훈독입니다. 마지막 훈독은 어떤 겁니까? 하다죠. 하다가 뭡니까? 일본어 하다란 뜻은 바로 바탕이라는 뜻이에요. 바탕. 그래서 이 바탕이라는 뜻은 우리말 바탕에서 출발했습니다. 바탕에서 바로 바타가 돼서 바다가 된 겁니다. 중간에 오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 바탕이 바타가 되고 바다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훈독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일본어 한자를 정복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바탕질에 대해서 공부해봤고, 이 바탕질이 일본에서는 어떻게 발음이 되고 그리고 어떤 훈으로 읽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수고 많으셨고, 오늘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을 꼭 꾹꾹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